어쩐지 청사초롱과 궁궐 야간 개장을 연상케 하는 낭만적인 느낌이다. 그러나 정작 조선시대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기를 무척 꺼렸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큰길고양이들의 폐해였으니 이놈은 대개 범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길냥이인데 무늬가 칡덩굴 같아서 갈범이나 칡범이라고도 부른다. 산에서 날뛰다가도 길냥이답게 민가에도 내려오는데 개는 물론 소나 사람까지 물고 가는 몹쓸 버릇이 있다. 그래도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냐마. 함경 감사 남이익의 장계에 안변부의 위익사에 있는 장교 김광재의 집에 지난달 12일 밤에 사나운 호랑이가 뛰어들어 문과 집을 부수고 김광재를 물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처 조조이는 62세의 나이인데도 거의 죽어가는 남편의 몸을 붙들고 뒤따라 문 밖으로 나가며 나를 대신 물어가라고 연이어 소리치며 호랑이의 아가리에 몸을 던지자 호랑이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김광재가 호랑이에 물린 상처는 아직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조 여인이 남편을 대신해 몸을 바친 것은 지극히 가상하고 탄복할 만하니 포상하여 장려하는 조처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 힘이 넘치면 가택 침입하니 파괴까지도 하는 모양이다. 준조실록. 너무 배고프면 초가 지붕도 뚫고 들어온다는 구전도 있다. 칡범보다 좀 작은 길냥이도 사는데 표범이라고 하며 무늬가 동정 같아 돈범 따위로 부른다. 이놈은 덩치는 작은데도 성깔은 더 포악한 걸로 유명하니 정조실록. 호환도 매우 걱정스럽지만 굶주리고 곤궁한 고향의 백성들을 구호군으로 분정하는 것도 매우 불쌍하기에 조금 전에 전교를 내렸다. 이런 호환을 비록 6마리를 잡았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니 조시희가 아뢰기를 잡은 6마리가 모두 표범이라고 합니다. 표범은 호랑이 중에서도 제일 포악한 놈이니 앞으로 효험을 있을 듯합니다. 오죽하면 포악해서 표범이란 농담까지 나올 지경이다. 요 악독한 길냥이들을 범이라고 묶어 부리기도 하는데 이놈들에게 사람이 죽임당한 걸 호환이라고 한다. 호환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불에 타 죽는 것과 동급인 재난으로 희생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는데 나라에서 유가족에게 곡식을 나눠줬다. 목민심서. 물에 떠내려가고 잠겼다거나 무너지고 깔렸거나 불타서 없어진 인가가 100호 미만일 경우에는 전례를 상고하여 구휼하되 대호는 쌀 7두, 중호는 쌀 6두, 소호는 쌀 5두여 100호 이상일 경우에는 각별히 구휼하되 대호는 쌀 9두, 중호는 쌀 8두, 소호 쌀 7두여 물에 빠져 죽었거나 호랑이에 물려 죽었거나 불에 타 죽은 경우에는 휠전에 각각 피 잡고 일석으로 한다.